명실상부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위화가 8년 만에 신작 원청 잃어버린 도시로 돌아왔다. 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삶을 살아나가는 인간 군상을 그려온 위화는 이번 원청에서도 끝없는 여정 위에 선 인간의 숭고한 발자취를 그려내었다. 청나라가 저물고 중화민국이 시작하는 대격변기의 포화 속에서 미지의 도시 원청을 찾아 헤매는 린샹푸의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진다. 삶은 그저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 위화는 말한다. 시간의 급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이건 아직 시작도 시작되지 않고 끝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거장의 솜씨로 빚어낸 원청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어온 아나운서이자 18년 동안 진행한 아침 토크쇼에서만 23,400명 이상, 그 외 방송을 포함해 약 3만 명 가까운 이들을 인터뷰한 레전드 방송인인 그가 지금까지 익혀온 말하기의 태도와 기술을 우리 편하게 말해요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삶과 말하기에 대해 막막함을 가진 이들을 향한 격려와 조언도 책에 빼곡히 담아냈다.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과 입이 어떻게 하면 열리는 걸까? 누구보다 제대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이금희의 말하기 노하우, 말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현대인들을 위한 말하기 수업이 이제 시작된다. 여섯 살 아이가 바닷가 호텔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전 국민이 알 만큼 이슈가 된 일가족의 비극. 무수한 댓글에 오르내린 슬픔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5년 전 여름 휴가지에서 동생 혜진이를 잃은 중학생 최연수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 이 소설은 슬픔에 주목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경쾌한 삶의 냄새를 풍긴다. 조우리는 이 사연을 절망의 한가운데서 찾아오는 삶의 의지, 그러니까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한다. 얼토당토 않고 불가해한 슬픔에 관한 1831일의 보고서는 무너졌지만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다. 비일상적인 슬픔을 맞닥뜨리고도 어떻게든 일상을 지속해 나가는 이들은 알고 있다. 슬픔이 동나고 난 다음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의 슬픔은 조금씩 견딜만해진다는 것을. 청소년들은 관심사가 무엇인지,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흔히 받는다.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알아서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청소년도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몰라서 고민인 청소년도 많다. 스스로도 답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진로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주변의 어른이 권하는 장래 희망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일도 생긴다. 이 책은 불안과 부담감 속에서 앞날을 고민하고 있을 청소년들을 다독이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어서 고민인 청소년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법을 알려주고 진로를 탐구해 보도록 이끄는 책이다. 저자가 활동했던 17세기 스페인 귀족 세계는 겉으로는 화려함을 과시했으나 안으로는 속임수와 음모, 배신이 가득했다. 정중한 궁정 행동 지침만 가득할 뿐 지혜로우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에 관한 실용적인 가르침은 부족했다. 그라시아는 많은 함정과 악한 행동을 미리 경고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손에 잡히는 지혜를 전하고자 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 몽테뉴, 파스칼 같은 17에서 18세기 유럽의 기라성 같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쇼펜하우어는 독일어로 직접 번역하기 위해 스페인어를 따로 배웠을 정도였다. 이후 프리드리히 니체도 이 책을 극찬했고 영어판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세계적으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책을 읽으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인간에게 전하는 사랑 가득한 노신부의 지혜롭고 실용적인 300개의 통찰을 선물로 받는다. 400년의 간격이 무색할 정도로 인생 명언으로 다가올 것이다.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각종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대량의 돈 풀기와 이것이 낳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상이 되었다. 끝을 모르고 올라가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부동산 시장에는 냉랭한 찬바람만 분다.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가운데 모두 그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경제학자 26인과 그들의 이론을 우리의 식탁 위로 불러낼 생생한 현실 사례와 함께 명쾌하게 설명한다. 밀턴 프리드먼, 제임스 뷰캐넌, 데니얼 카너먼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원리에 대해 평생을 바쳐 탐구해온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과 파이를 만들려면 먼저 우주를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에서 칼 세이건이 한 말이다. 이 책의 저자 해리 클리프는 이 말대로 궁극적인 사과파이 조리법을 알기 위해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매혹적인 탐험을 떠난다. 빌 브라이슨의 유머, 미치오 카쿠의 현장감, 칼 세이건의 유려한 설명이 한 권에 모인 것 같다는 평을 듣는 이 책은 어렵고 지루한 이론 중심의 설명이 아니라 마치 체험기처럼 직접 연구소를 방문하고 실증적인 실험을 보여주는 등 과학 지식을 생생하게 풀어내 어떤 어려운 물리학 얘기도 술술 익히게 한다. 그리고 웃음 짓지 않고는 못 베길 유머가 한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일본의 특급 물리치료사 오하시 씨는 손쉽게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기적의 문장을 만들었다. 문장이라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실제 문장이다. 무료 스트레칭이나 운동 없이 상상하기만 해도 몸이 바로 서는 문장이다. 기적의 문장 덕분일까? 그에게 재활치료를 받으면 심각한 병도 낫는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치료로는 차도가 없어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던 이들이었다. 오하시 씨는 기적의 문장으로 그들의 자세 개선부터 시작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몸의 하중 균형이 무너져 관절과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장기와 신경, 혈관 등을 압박한다. 그 결과 어깨 결림, 목 통증, 두통, 피로감, 요통, 불면증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자세만 바로잡으면 이 모든 질병을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하루 60초, 딱 1분이면 충분하다. 오하시 신의 기적의 문장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위대하지만 이상하고 사랑스럽지만 어딘가 요상한 천재 음악가 16인의 삶으로 듣는 클래식 이야기. 음악 이론과 시대적 음악의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서적 관점을 탈피하여 세계 클래식 음악사의 위대한 주인공들,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천재 음악가 16인의 삶으로 듣는 클래식 이야기를 담았다. 그동안 클래식 음악이란 위험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았던 음악가들의 은밀한 속사정, 리얼한 체험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자 한다. 치열한 번민 속에서도 주옥같은 작품을 만들어낸 그때 그들의 사적인 순간들을 포착해 술술 풀어가는 흥미진진한 전개는 누구나 쉽게 클래식의 세계를 이해하게 돕는다. 더욱이 본문 속 작품이 나오는 지점마다 QR코드를 수록해 스토리를 읽으면서 음악이 주는 감동을 책 끝까지 느낄 수 있다. 세상은 동양과 서양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인류의 중심 문화를 펼쳐낸 것은
오리엔트 고대 문명의 찬란한 역사다. 인류 문명의 산실인 오리엔트 지역은 5000년 세계사 가운데 적어도 4800년 동안 인류의 진보를 주도했다.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인류 문명의 시작점 오리엔트,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신화, 문화, 정치, 기술 등 온갖 문물을 창조해낸 문명의 요람 중동의 이야기 등을 국내 최초로 온전히 담아낸 책이다. 생경하기만 했던 오리엔트 중동 문명의 본토가 간직한 1만 2000년의 찬란한 역사와 신비로운 문화를 따라 인류의 본사를 되찾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